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1학기 사회 마지막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 어떤 내용 공부하냐면요. 새로운 매체와 문화 발전이라는 걸 공부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사용되거든요. 매체? 단어가 좀 어렵죠? 사람들의 생각, 사물을 전달해주는 수단을 매체라고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텔레비전.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신문, 라디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체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바로 그런 식으로 새로운 매체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꿔놨는지, 이런 게 이용되는 오늘날 문화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이번에도 만화 준비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만화부터 보고 올까요? 아들, 밥 먹어야지. 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좋긴 좋구나.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크크. 근데 우린 좀 심한 것 같아.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좀 그렇긴 해요. 저기 두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만화 잘 보고 오셨죠? 혹시 여러분 생활 모습은 아니었나요? 정말 요즘은 그냥 가까이 있는데도 말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대요. 그 정도로 새롭게 등장한 매체가 우리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과연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동영상 촬영이 된다고. 그런 걸 통해서 누구나 새로운 정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 정보와 문화를 여러 사람이 빠르게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을 봐봐요. 얘들아, 오늘 촬영한 동영상이야 라고 해서 또 다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줬어. 우와, 잘 찍었다. 동영상이라는 새로운 정보 문화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정보나 문화를 여러 사람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동영상 살펴봤는데 요거는 좋은 것 같고 요거는 조금 편집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매체로 만든 정보나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나 문화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맨 처음에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줬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만든 문화이지만 새롭게 편집을 해서 또 다른 걸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든 친구가 편집을 통해서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새롭게 편집해서 새로운 문화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엄청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새롭게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편집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계속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오늘날 새로운 매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우리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2013년도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채팅. 역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누는군요. 채팅을 제일 많이 하고요. 게임. 역시 여러분의 생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전화통화 많이 해요. 사실 스마트폰, 핸드폰의 하나잖아요.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전화하려고 만든 기구, 도구인데, 전화는 한 세 번째로밖에 안 하고, 채팅,
게임 주로 합니다. 음악 듣기, 그 다음에 뭐 소통망 서비스, 인터넷 메시지, 사진, 동영상 촬영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 청소년 친구들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청소년 친구들부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들어봤어요? 어플리케이션 끝까지 다 발음 안 해요. 보통 어플, 앱, 야, 어플 다운받아. 이거 괜찮던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는요, 어플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어플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은 간편하게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고요. 차량의 이동 지점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영화나 연극표도 예매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선생님도 이미 생활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 읽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서 하고 싶은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직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스마트폰까지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조카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생님 오빠의 딸이거든요. 스마트폰 사주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사주긴 했는데 그냥 투지폰을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조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사용이 쉽다고요.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주 경험을 하진 못하지만 선생님 오빠인 조카의 아빠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아마 아빠 거를 가져다가 몇 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스마트폰을 경험했는지 각자 다르겠지만 부모님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틈타서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살짝 빌려서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갈게요. 새로운 매체가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대요. 어떠한 점은 좋고 어떠한 점은 나쁜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은 점부터 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가족과 대화 시간이 줄어든다. 만화를 봤잖아요. 직접 말로 나누면 되는 대화인데 문자를 보내요.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 또는 워낙에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하네, 다른 친구들과 채팅을 하네 하느라고 엄마가 뒤에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아빠가 빌려준 스마트폰인데도 아빠가 뭔가 얘기를 하자 그래도 대화를 안 해. 이러한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어들어. 사람 자체와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 상상하시면 돼요. 이러한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안 좋은 점이죠. 스마트폰 중독, 결국엔 중독되는 거죠. 게다가 개인정보가 쉽게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저작권을 침해한다. 쉽게 영상물이라든지 뭐 편집물 등등을 다운받아가지고요. 제값을 주지 않고 마구마구 영화 같은 걸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뭐 책 같은 걸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등등이 쉽게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사이버 따돌림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을 따돌리는 것도 문제인데 사이버 공간에서도 채팅을 할 때 어떤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그 친구를 따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대요. 이러한 식의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구나 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되 이러한 식의 부정적인 면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쓰자라고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세요.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계승한다는 건 이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어가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 문화와 창조적인 발전 사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통 문화가 뭘까? 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목에 적혀져 있는 걸까? 전통 문화라는 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와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가리켜요. 의복 문화와 연관해서 예를 들자면 한복. 한복? 오랫동안 우리 조상님들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옷인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복을 딱 보면 아, 대한민국 옷,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통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우리만의 문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지. 누가 지켜나가겠어요? 한복 문화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문화 컨텐츠라는 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전통 문화 컨텐츠라고 하는 건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상품을 만들거나 공연을 만드는 거? 전통 문화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통 문화를 활용하여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을 가리켜요. 이렇게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리까리 할 거예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난타, 사찰 체험 프로그램, 국악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는 게 전통문화 컨텐츠 산업. 그런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이 전통문화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사물놀이의 신나는 리듬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계승. 요 난타 공연이거든요. 난타 공연. 막 북 같은 거 치는 그런 공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공연이 수출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난타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공연팀이 열심히 난타 공연을 해요. 근데 난타의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는 이거야. 우리 전통 문화인 사물놀이의 신나는 리듬. 이런 거를 좀 현대적으로 새롭게 바꾸어서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북 치는 것 같은 공연을 하는 거야. 근데 북만 치면은 사람들이 좀 따분해할 것 같아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북과 같은 좀 두드리면서 치는 그러한 놀이를 공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국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전통문화 컨텐츠라는 거구나.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 우리나라의 국악을 외국인들이 직접 만져본다거나 아니면 연주를 해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있구나. 이게 뭐라고요? 전통문화 컨텐츠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해 라고 연결을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고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태도 갖추기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인터넷 누리집을 통하여 알리기. 선생님이 띄어쓰기 잠깐 고쳐드릴게요. 우리 문화 요거 띄어쓰기 정확히 하고 갈게요. 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하여 알리기. 워낙에 인터넷이 쉽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니까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여러 누리집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알 수 있게 되겠죠. 포스터 그리기, 전통 물건을 만든다, 책을 만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어요. 전통문화 컨텐츠 만들기. 앞에서 왜 난타 같은 컨텐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한 전통문화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전통문화를 선정하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촬영 및 제작도 하고 편집도 하고 공유하기라는 과정을 통하여 전통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영상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전통 문화로 영상물을 만들까? 선정을 하고 어떠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지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혼자 하면 힘드니까 뭐든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실제 시나리오도 같이 만들어보고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촬영하고 제작하고 뭐 문자 같은 자막 같은 것도 더 삽입해서 편집하고 여러 친구들과 공유하고 워낙에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올린
동영상을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일단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특히 전통 문화, 옛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어떻게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킬까? 이런 걸 공부했는데요. 그런 걸 공부했다라고 해서요, 다른 나라 문화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것만 중요하고 우리 것만 소중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요, 그들만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태도를 지녀야지 서로의 문화를 잘 지켜가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에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 1학기 사회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했어요. 어떤 매체 떠올리면 된다고요? 스마트폰. 그런 게 많이 사용되면서, 게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거 공부했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옛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 문화, 요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전통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게 그 노력 중 하나야 라고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